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얼마 전에 시험이 있었죠. 현재는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제 곧 우리 중개업계에서는 구인 구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새 구직과 관련된 팁들이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과 주의점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본인의 일부 경험을 너무 과하게 일반화시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법인에서 6개월 일해봤는데 중개법인은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니까 법인은 절대로 가지 마라. 또는 반대로 무조건 법인에서 시작해라. 내가 아파트 입점 부동산에서 소공 생활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다. 가능하면 피해라. 또는 가능하면 입점 부동산에서 시작해라. 이런 영상들이에요. 초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단 한 곳에서 직원으로 일해봤던 과거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어디는 절대로 가지 마라. 무조건 어디에서 시작해라. 이렇게 사업자의 형태 또는 입점이냐 로드냐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선을 긋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소공 시절에 어떤 중개법인에서 일해 봤었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선배들이 불친절해서 힘들었고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도 목격했다. 그래서 본인도 6개월 만에 나와서 차렸으니까 초보자들은 중개법인을 무조건 피해라. 이런 영상도 있어요. 제 경우를 예로 들면요. 저는 2005년에 독립해서 제 사무실을 처음 차렸고요. 10년 이상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다가 2016년도에 중개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운영했고 지금도 제가 운영하죠. 그러면 그때는 개인 사무실이었으니까 신입 직원에게 좋은 사무실이었고 지금은 법인이니까 반드시 피해야 할 사무실이 된 걸까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인에서 다시 개인 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은 과거엔 신입 직원에게 좋지 못한 사무실이었고 지금은 좋은 사무실이냐?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무실의 업무 스타일과 대표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겠죠. 입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본인이 개업하기 전에 소공 시절에 일했었던 사무실과 그 대표님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한 입점 부동산의 성향이 어떻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입점 부동산 성향이 전부 다 같을까요? 이런 방식의 조언은 오히려 많은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인만의 특징은 일부 있어요. 입점 부동산도 업무 방식에서 몇 가지 특징은 있고 로드 부동산은 특징들이 워낙에 다양하죠. 어떤 사무실이든지 그 사무실의 분위기와 일하는 방식, 직원들을 대하거나 교육하는 방식, 일하면서 사람들이 호흡하는 방식은 운영하는 대표의 성향에 따라서 기본 틀이 달라지는 것이지 사업자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막 중개업에 도전하는 분들은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정보도 얻으시고 서로 간의 특징도 비교해 보시되 누군가의 경험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것 꼭 생각하시면서 경험을 공유 받으시기 바랄게요. 이대로 마무리하면 좀 아쉬우니까요. 초보자 입장에서 취업 시에 참고할 만한 몇 가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취업에 관련된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까지 자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어느 종목의 일을 할지 그걸 먼저 결정하세요. 그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오피스텔 안에 있는 입점 부동산 쪽으로 알아봐야 할지 아니면 로드 부동산 중에서 찾아야 할지 이게 정해집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급여의 형태를 정하시면 돼요. 기본급이 없거나 굉장히 적더라도 인센티브가 높은 곳이 맞을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없거나 굉장히 적더라도 기본급이 어느 정도 되는 곳이 맞을지 이걸 정하시는 거죠. 여기서 인센티브 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초반에 계약이 안 나올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고민이 되는 건 맞아요. 당연히 이해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남이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 초반 몇 달 동안 생각보다 수입이 없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못 버틸 것 같거나 불안감이 너무 크다면 기본급이 어느 정도 있는 곳으로 가시고요. 최악의 경우에 나는 라면만 먹고도 몇 달 버틸 수 있다 싶으면 인센티브가 높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을 누가 정해주지 못해요. 자, 여기까지 선택하셨다면 세 번째는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먹을 게 많은 지역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게 가장 많아 보이는 지역은 반대로 웬만하면 버티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이렇게 본인이 중개할 종목과 기본급 또는 인센티브 중에서 어느 것 위주로 선택할지와 일할 지역까지 정하셨다면 다 끝났습니다. 본인의 선택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할 사무실을 찾아보시고요. 면접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을 것 같은 곳을 찾아보시는 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러분께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제가 3가지 선택으로 간단하게 압축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고민을 해도 막상 일을 시작해 보시면 10가지 중에 7가지 고민은 다 쓸데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고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고민해도 적절한 시점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시점에서 10가지를 깊게 고민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나마 중요하고 이것만큼은 취업 전에 반드시 정리해 봐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뿐입니다. 그 3가지 선택에서도 막상 시작해 보시면 또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어쩌란 얘기냐? 어차피 일을 하실 계획이라면 일단 부딪혀 보는 게 먼저이고요. 그 전에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정도만 고민하시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다 보면 더 잘못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일을 해보시고 2-3달 후에 여기 정말 이상하다, 정말 나랑 맞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때 과감하게 그만두고 옮기셔도 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회사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고수익, 고난이도의 업무를 찾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빌딩 매매로 한다거나 경매 쪽으로 한다거나 권리금 작업을 하는 그런 파트에서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한 건만 계약해도 큰 수익이 오지만 그 한 건이 너무 어려운 그런 파트는 초반에 피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매월 나오는 기본급이 생활비로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면 권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비교적 난이도가 크지 않고 접근이 쉬우면서도 계약이 자주 나올 수 있는 파트, 시작할 때는 그런 파트가 좋아요. 정리해드리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너무 난이도가 심한 파트를 제외한 상태에서 내가 시작해보고 싶은 파트를 먼저 정할 것, 본인의 현 상태를 감안해서 원하는 급여 방식을 정할 것, 마지막으로 일할 지역을 정할 것, 이 3가지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부가세와 관련된 얘기를 몇 차례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가세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관련법이 바뀌었죠. 특히 간이과세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의 실무에서 꼭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